그 부모님께서 간택해 주신 그 여성과 결혼을 해요. 그분이 음죽 박 씨라고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성격이 이승만 박사도 성격이 불같았다고 그러거든요. 아주 급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차를 너무 빨리 몰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 차에 못 탔다고, 자기만 탔다고. 불이야 불 아주. 그런데 이 여인도 성격이 굉장히 불같아가지고 아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근데 이제 15살에, 잘 보세요. 15살에 결혼을 해서 배제학당에 들어간 것이 19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배제학당 졸업하고 몇 년 있다가 바로 저기를 하잖아. 감옥에 들어가잖아. 졸업하고 나서 2년 후에. 감옥에 들어가서 5년 동안은 그 가정생활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또 그 해에 바로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니까는 실제로 결혼 생활이라는 게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요 사진 보셨잖아. 요 아들이 여기 아들 같아요. 봉수라고, 이름이 봉수거든. 근데 이 아이가 그 미국에 데려가서 살았는데 죽었어요. 병 들어가지고. 이 봉수라는 아이가. 나이가 한 대여섯 살 돼 보이죠? 이게 그 1904년도에 찍었으니까 여기다 썼잖아. 1904년도니까 이승만 박사가 15살에 결혼했으면 몇 살쯤 됐어?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20살, 22살. 뭐 15이네. 그렇죠? 15살은 아니죠. 1904년이면 1875년이니까 그러니까 75니까 75년 30이잖아요. 29세. 30이니까 29세네. 29세. 29대 이제 15살 29세니까 여기서 한 6살 된다고 보면은 23세쯤에서 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23세쯤. 왼쪽에서 세 번째가 이승만인가요? 예. 그 저기 번트 키 제일 그거 중심에 있는 분. 키가 크게 나와서. 네. 근데 이게 1904년도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감옥 생활도 상당히 이제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5년 7개월을 하고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성경책 있잖아요. 요 성경책이 요게 성경책인데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굉장히 두껍죠. 여기 손에 드는 게 우리나라에 신약 성경이 번역된 것이 1901년인가 2년이라고. 신약 성경만. 그리고 구약 성경은 훨씬 더 뒤에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성경책은 중국말 성경책이나 아니면 뭐 신약 성경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이것이. 그래서 감옥 안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룹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박승선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1912년도에 잠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시는데 그때 이혼을 하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51쪽 맨 밑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부인은 여자로서 그리 예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 오른쪽 얼굴의 눈과 귀 사이에 이 오른쪽 얼굴 이쪽에 검은 점이 5cm짜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아마 상당히 이제 조강지처라 이제 상당히 노력을 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가서 아주 그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신사가 됐고, 그리고 이 여인은 그냥 말하자면 저기 그 누구야 우리나라의 왜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부인 홍기 여사처럼 이렇게 이제 시골 여인이니까 서로 맞지를 않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혼 자금 내주고 그냥 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어떤 성격을 가졌나? 여기 54쪽을 보세요. 그 맨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운함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은 매우 야심적이고 노력형인 학생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노력형이냐면은 80이 돼서도 단어장을 들고 다닌다고요. 80. 그래서 그 부인이 아니 당신은 그렇게 늙어가지고 무슨 단어를 외우냐고 그러면 그래도 죽기 전에는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단어를 외웠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얘기 나오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경무대에서 그 장작을 폈다고 그래요. 장작을 많이 펴시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양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뭐냐면은 난 그거 한번 그거 해보세요. 피곤은 피곤으로 푼다.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피곤은 피곤으로 푼다.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거나 힘들면은 누워서 자야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극복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는 거야. 피곤할 때. 그러면 그게 이제 풀린다든지 그게 이승만 양생법인데 유영익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보다 3배의 삶을 살았다. 그래. 3사람의 몫을 살았다. 이승만은.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의 몫을 살았다. 이승만은.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56쪽에 보면은 그 집중력이 뛰어나고 또 인내력이 두드러지고 연날리기 같은 걸 좋아해서 혼자서 여가를 즐겨서 상당히 정서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이분이 문장가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평생을 다니면서 시를 많이 쓰신다고요. 왔다 갔다 여행하면서도 시를 쓰시고 감옥에서도 시를 엄청 쓰시는데 감옥에서는 무슨 볼만한 것이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보면 뭐 빈대도 나오고 이 같은 거 나오고 이제 그런 게 다 시의 소재가 됐어요. 이승만 박사가 쓴 시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신흥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보다 2살 아래인데 감옥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그 한성 감옥에서. 한성 감옥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지금 저기 광화문에서 이 종로통으로 쭉 하나 내려가면 종각 있잖아요. 네. 종각에 가면은 영풍문고가 있어. 네. 그 영풍문고 자리가 한성 감옥 자리예요. 옛날. 저는 일부러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거기 써 있더라고. 여기가 한성 감옥 자리라고. 근데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내가 거기 영풍문고 직원한테도 물어보고 거기 은행 국민은행 직원한테도 물어봐도 아유 그러냐고 몰랐다고 그랬지 여기가 한성 감옥 자리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거기서 생활하셨는데 굉장히 열악하게 이제 아마 환경이 조성됐던 것 같아요. 그 신흥우가 이제 감옥 생활을 같이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본 이승만은 포용성이 부족한 것이 결점이다. 나를 볼 때 내가 중용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자기가 한번 주장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조금도 용서 없이 화를 내는 성격이었다. 그렇게 이제 신흥우는 이승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고집도 세고 또 독선적인 것이 있지 않았나. 근데 그거는 그 가정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6대 독자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6대 독자로 어머니가
대여섯 살까지도 이승만을 아가라고 불렀다. 아가.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 때문에 이승만은 자기가 아주 세상에서 최고로 실제로 머리도 좋았어요. 머리도 배자 땅에 딱 들어갔는데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는 6개월 만에 영어를 거의 그냥 막 이제 뭐 통달을 안 했더라도 아무튼 영어를 잘하니까 아펜젤라가 너 저기 영어 교사 좀 해라 이래가지고 조교 있잖아요. 지금 영어 교사는 아니고 조교를 시켰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을 붙여줬어. 너 영어를 그러니까 한국말을 가르쳐라. 영어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가르치면서 이분은 영어를 배운 거예요. 영어를 배우고 또 학생들한테도 이제 튜터 노릇을 했겠죠. 근데 아무튼 이승만은 여기 이제 보면 알지만은 사교성도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사교성. 그래가지고 배제학 땅에 있었던 그 선교사들이 여러 분 있었다고. 번커, 헐버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스, 에디슨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게일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막역하게 지내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 갈 때 그 사람들이 나도 너도 그래가지고 그 추천서를 써주니까 19통이나 되는 걸 갖고 미국으로 떠난 거예요. 사교성도 좋고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고집은 고집대로 세고 그래서 완전히 수탁형이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고집은 뭐 꺾을 수가 없지 않았을까. 나중에 그 성격이 뭐 어디 갔겠어요. 대통령이 돼서도 연세 들으면 더 했겠지. 그러니까 미국 가고 상의도 없이 그 포로 석방 같은 것도 그 이승만 박사가 고집 없었으면 그런 건 못해요. 대단한 거죠. 그런 고집 때문에 그 통치 행위에 상당히 덕이 됐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 거기 보세요. 58쪽 중간에 보면은 우남은 부모로부터 특별한 유산을 받지 못했지만 양친으로부터 왕족의 후예라는 자부심과 남달리 영민한 두뇌와 튼튼한 체력을 이어받았던 것이다. 체력도 굉장히 이게 아주 그냥 그 체력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무슨 대사가 와서 말을 안 들으니까 저기 데리고 낚시를 나갔다고 그래요. 배 낚시. 그래가지고 그분이 난 이름이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 부처라고 그러는지 아무튼 이 대사가 말이야 낚시하다가 멀미가 나가지고 막 죽을 지경인데 이승만 박사는 그냥 멀쩡해가 낚시를 하셨다고 하는 그 일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알렌이 이제 그 의사로서 그 누구야 민영이 그걸 고쳐준 사람이야. 그래서 고종이 그분에게 벼슬도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정부의 그 대상과 그 지금 공사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했다고. 근데 그 당시가 일제 시대니까 알렌이 편지를 써가지고 일본의 그 높은 사람한테 이승만을 석방해달라 이제 그런 편지를 쓰니까 이승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그 당신들에게 구차한 얘기를 해가지고 풀려나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사양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굉장히 뭐 자존심도 강하신 분이시구나. 자존심. 그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5년 7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으면. 근데도 이승만 박사는 그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구차하게 내가 손 벌려서 도움받고 싶지 않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미국 영주권을 받지는 않아요. 30년 동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곧 독립이 될 텐데 내가 왜 너희 나라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냐. 그 무지하게 불편했었을 거라고. 근데도 영주권을 안 받고 그냥 다시 다니시는 거예요. 서재필 박사 같은 분은 한국말도 거의 잊어버렸다고요. 서재필 박사. 그분이 고등학생 때 나이가 꽤 들어서 미국 갔었는데 중학교부터인가 다시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의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배제학당에서 가르친다고. 그때 이승만은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안에서 서재필도 만나고 윤치호 선생님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 가장 그 배제 다닐 때에 그 교수진이 제일 좋았을 때 다니셨던 것 같아요. 한국인은 윤치호, 서재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선교사들 무슨 아펜젤라나 뭐 존스나 벙커나 헐버트나 이런 사람들이 그 미국 내에서 제일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인류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이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배우면서 이제 이 이승만 박사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